소설 인간혁명 5권 제1장 11 순간순간 시간은 흐른다. 과거, 현재, 미래로. 창조와 건설, 패퇴와 타성. 그 사람 그 나라의 갖가지 운명과 역사를 새기고 소용돌이치면서 1928년 6월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는 교육자 미타니 소케이를 통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알게 되고 정법에 귀의했다. 그리고 곧이어 도다 조세이도 또 스승의 뒤를 따랐다. 이후 23년의 세월이 파란을 일으키며 흘러갔다. 그 사이 마키구치는 1930년 11월 18일에 창가교육학회를 창립했다. 창가교육학 체계 제1권을 발간해 세상의 그 가치를 묻는 창가교육학회가 회장과 이사장 단 두 사람으로 출범한 것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37년에는 창가교육학회를 본격적으로 발족해 회원도 약 1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 사회적인 활동은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진술을 이념으로 하여 전시체제라는 중압 속에서도 착실하게 발전했다. 그리고 다시 7년이 지난 1944년 11월 18일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회장은 당시 군부정부의 포악함 때문에 스가모의 도쿄구치소에 있는 병동의 한 병실에서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73살의 마키구치는 국가 간요라는 숭고한 실천의 도상에서 쓰러진 것이다. 그날로부터 다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도다 조세이는 마침내 창가학회 회장으로서 일어섰다. 창가교육학회를 창설한 지 21년째가 되는 해였다. 도다 조세이를 제7대 회장으로 추대하는 취임식이 열린 때는 미래 영원에 걸쳐 기념해야 할 경사스러운 날인 1951년 5월 3일이다. 말개기엔 상쾌한 이날, 취임식 장소는 스미다가와의 고토 토이바시 부근에 있는 1년 정종의 조센사였다.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이 부산이 드나들었다. 누구나 웃는 얼굴로 인사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 웃음소리가 퍼졌다. 취임식 장소를 신명나게 청소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그 뒤에 물을 뿌리는 늠름한 청년이 있다. 복도를 깨끗이 닦는 부인이 있다. 붓에 먹을 적셔 사력을 다해 식순을 쓰는 장년도 있다. 어느 얼굴에도 어느 모습에도 상쾌한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쳤다. 정오가 지나자 주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고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배전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아직 가난해 나들이 옷을 입은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잇따라 모이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고 활기찼다. 접수를 맡은 청년들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을 지어 가볍게 인사하기도 하고 손을 살짝 들기도 하며 담례했다. 축하합니다. 장내의 유쾌한 분위기와는 달리 주변에는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불탄 자리에는 급조한 작고 허술한 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불에 탄 커다란 나무와 돌담 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공터에는 잡초가 무성한 채소밭 등이 보였다. 조센사는 대규모 공습을 받은 도쿄의 고토 지구에 있으면서도 전쟁 피해를 면했다. 도다 주세이는 경사스러운 날을 위한 장소로 조센사 외에는 달리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승려 중에서 창가학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호리고메 니치준이 1950년 가을에 나카노의 간키료에서 조센사로 옮겨 이 절의 주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취임식 당일의 본당은 학회원으로 가득 차고
밖에서도 사람이 가득했다. 조센사로서는 전쟁 후 최초의 대집회였으리라. 그 수는 약 1,500명이었다. 모두 약간 흥분된 표정으로 개회를 기다렸다. 미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정원 여기저기에서 발끝을 세우고 본당 안을 주시했다. 오후 2시 정각. 식전은 먼저 근행으로 시작되었다. 강하고 경쾌한 창제 소리는 맑고 상쾌한 리듬을 타고서 활짝 깬 하늘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갔다. 이윽고 창제가 끝났다. 숙연해진 장내에 사회자 하라야마 이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추대사 미시마 이사장. 미시마 요시조는 조용히 연단으로 나갔다. 왠지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그리고 극도로 긴장을 한 탓인지 자세도 어색하리만큼 딱딱했다. 크나큰 박수에 재촉받듯이 미시마는 흥분하여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빛나는 창가학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도다 조세이 선생님을 제2대 회장으로 추대하게 된 것을 제 생애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조가 너무 높아 미시마는 쉰 목소리가 되고 말았다. 그는 숨을 돌리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 다시 강연대 위에 원고를 내려다보았다. 바야흐로 오탕남만, 공포악세의 현대에서 우리는 불법 지도자의 출현을 한결같이 가랑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44년 가을, 광선유포의 새벽 하늘을 멀리 바라보며 사신홍법의 장렬한 투쟁 끝에 차분한 모습으로 영산으로 떠나신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선생님이야말로 학회의 아버지라고도 해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로부터 7 성상, 회장이 공석인 채로 시간만 헛되이 지났습니다. 오늘날만큼 불법의 가르침에 비추어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의 출현이 초미의 과제가 된 시대도 없습니다. 범부의 눈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키구치 선생님을 생각할 때 그 사명에 있는 분은 도다 조세이 선생님 외에 달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찬 박수가 계속되었다. 미시마의 말이 중간에 끊기고 말았다. 니치렌 대성인이 출연하신 당시와 비교해보면 오늘날 일본의 불행과 또 인류 재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성인이 제세하신 시대는 그릇된 수많은 신흥 종교가 범람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있는 사회 또한 마찬가지로 민중을 불행에 몰아넣는 그릇된 종교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이 사실을 엄숙히 직시할 때 우리 사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 절실히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용보살의 동리로서 자각하고 일어선다면 오늘날 광선유포 총수의 출현과 우리 학회의 회장의 출현을 진심으로 희구에 맞이 않는 것은 구원부터의 요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가학회 재건 이래 7년, 도다회장 추대 찬의 서명부에 서명한 동지 3,000여 명의 중심을 이룬 환희와 기원을 담아 이에 도다 조세이 선생님을 제2대 회장에 추대하고자 합니다. 건물을 뒤흔드는 듯한 박수가 터졌다. 그 폭풍은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제2대 회장의 탄생에 환희의 흥분은 지금 비로소 장래를 압도했다. 열일이 빛나는 듯한 환희였다. 새로운 대지도자이신 회장 도다 선생님의 지휘 아래 우리 모든 학회원은 한 덩어리로 뭉쳐서 용약 환희하여 더욱더 대대적으로 절복을 감행합시다. 아울러 국가 간요를 향해 매진할 것을 서원하며 오늘부터 새롭고 힘찬 첫걸음을 내딛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드리고 추대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미시마 요시조는 일찍이 없던 큰 박수에 기뻐하면서도 놀랐다. 그 순간 사회자 하라야마 이사의 늠름한 목소리가 곧바로 들려왔다. 선서! 미시마는 곧바로 일어나 연단을 향해 똑바로 섰다. 이때 장신의 도다 조세이가 강연대를 앞에 두고 우뚝 서 있었다. 미군기의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두 사람은 연단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다. 미시마는 종이에 깨끗이 쓴 선서문을 조용히 꺼냈다. 도다는 안경 너머 눈동자를 빛내며 가만히 그 모습을 보았다. 미시마는 양손을 펴서 눈높이에 선언문을 펼쳤다. 그 손이 희미하게 떨리는 듯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마른 침을 삼키게 하는 순간이었다. 광선유포의 대업이 마침내 열의를 맞이하는 날에 즈음하여 우리 창가계의 모든 회원은 회장 도다 조세이 선생님의 지휘 아래 신명을 바쳐 투쟁할 것을 선서합니다. 엄숙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격렬한 박수 소리가 메아리쳤다. 도다는 조금도 표정을 바꾸지 않고 유연하게 서 있으면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미시마는 굳은 자세로 자리에 돌아갔다. 도다 조세이는 손으로 강연대 양끝을 가볍게 잡고는 환호하는 박수에 답례했다. 그리고 결이 가득한 엄숙한 표정으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마키구치 선생님의 뒤를 이어 회장에 취임하는 것은 불초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불가사의한 일이 있어 회장에 취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대성인이 입정 안국론을 집필하신 지 700년을 맞이하려는 오늘날 중국 대륙에서는 아직 혼미한 양상을 드러내고 또 한반도에서는 세계의 병력이 모여 전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수수방관한다면 영치사내에서 어떤 질타를 받게 될 것인가? 무간지옥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지금 나는 불초 제자이지만 대성인이 출연하신 모습을 절실히 삼가 배견하고 일대 신심에 서서 이 우둔한 몸을 오직 어본존에게 삼가 바치겠다는 마음 하나로 비로소 회장에 취임하겠노라고 결의하는 바입니다. 도다는 한마디 한마디 신중을 기해 말했다. 그리고 가슴에 망감이 복받치는 전하기 어려운 결의를 피력했다. 이후 만년에 걸친 그의 생활과 행동은 모두 이때의 결의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쥐었다. 도다를 응시하는 눈빛은 그의 두터운 안경에서 초점을 뗄 수 없었다. 마키구치 회장은 1943년 봄부터 입버릇처럼 학회는 발적 현본해야 한다고 우리를 책하듯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롯한 불초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몰라 당황할 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1945년 7월 나는 지용보살이라는 확신을 안고 명예로운 추록을 했습니다. 이후 그 자각은 회원 여러분 속에서 회원 여러분 속으로 서서히 침투되었지만 그저 각자의 자각에 속한 문제에 불과하여 아직 학회 자체의 발적 현본과는 당연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다의 이야기는 큰 강이 흐르듯 깊고 힘찼다. 또 어느 때는 맑은 물결처럼 고상하고 조용히 이어졌다. 그런데 이제 간신히 학회 전체에 위대한 자각이 생기고 위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활동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문상으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면 지용보살이지만 그 신심에는 니치렌 대성인의 권속이자 말제자입니다. 3세 시방의 불보살 앞에 있든 지옥의 밑바닥에서 살든 소리 높여 대어본존의 7문자인 법화경을 독송하고 가슴에 내건 대어본존을 유일한 긍지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삼가 몸으로 받아 충직하고 순하게 자행화타에 걸쳐 칠문자의 법화경을 몸으로 읽어 모든 그릇된 종교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양으로 세계로 향하는 광선유포의 사도로서 기필코 마키구치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대오본존 앞에서 죽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확신하게 된 이상 이것이야말로 창과 학회의 발적 형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억누를 수 없는 감동이 장례를 압도했다. 참석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폭풍우 같은 박수로 도다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에는 병약한 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가난에 찌들고 고뇌의 밑바닥에서 지내며 슬픔에 잠긴 사람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고경을 이겨내며 오로지 신심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숙명을 타개하는 직도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니치렌 대성인 입교 개정 700년을 눈앞에 두고 마침내 한나라를 대절복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삼가 불칙을 받들어 광선유포를 실현하기 위해 신명을 걸겠다는 자각에 일어선 오늘 창가학회의 총리로서 이 학회에 광선유포 대원성치의 대어본존을 하사해 주시기를 미즈타니 니쇼 예하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날 도다 조세이는 창가학회의 미래에 걸친 본질과 성격을 명확히 말했지만 그 자신에게도 동시에 지용의 사명으로 일어선 본격적인 출발의 날이었다고 해도 좋았다. 하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도정은 준엄한 산등성이를 타고 걸어가는 것처럼 험난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도다는 고뇌의 격동 속에서 꾹 참고 견디며 이날이 오기만을 염원했다. 그는 만일의 모든 돌발 사태를 대비하여 남모르게 갖가지 수단을 강구했다. 이사장을 사임한 일도 그중 하나이고 야마모토 신이치의 훈육에 더 한층 힘을 쏟은 것도 그러한 하나의 대비였으리라. 그뿐만이 아니다. 학회의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고자 1950년 늦가을부터 신이치를 비롯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자 몇 명을 뽑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 자택에서 남모르는 특별 훈련을 시작했다. 그렇게 훈련한 이유는 어서 강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학회의 미래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구상과 실천을 가르치고 각자에게 광선유포에 대한 사명을 자각시키기 위해서였다. 초목성불 구결, 일생성불초, 삼세제불 총감 문교 상패립, 간요 8번초 등 니치렌 불법의 깊은 뜻을 밝힌 어서 연찬을 통해 엄격한 훈련을 계속했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이 되면 도다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영양가 높은 요리까지 부엌에서 손수 만들었다. 몸은 성난 파도 속에 있었지만 엄하고도 따뜻하게 또 즐겁게 제자들을 성장시키고자 힘썼다. 도다는 또 하나의 준비도 잊지 않았다. 장례를 의탁할 남자부의 핵을 만들자고 생각했다.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청년 대표를 쓰라에 두고 훈련시켰다. 그는 이 청년들을 광선유포라는 전대미문의 대혁명을 수행하는 혁명화로 육성해야 한다고 통감했다. 혁명은 관념의 유의가 아니다. 아니란 생각으로는 절대 성취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는 혁명가의 생애란 어떤 것인지를 이해시키고자 소설 한 편을 교재로 사용했다. 바로 영국의 작가 홀 케인이 쓴 영원의 도읍이었다. 도다는 이 책을 먼저 신이치에게 주고 신이치가 뽑은 13명에게 서로 돌려가며 읽으라고 권했다. 두 사람의 청년 혁명가 로시와 브루노는 로마를 무대로 부패 정치가 극에 달한 당시의 권력자에게 용감히 도전한다. 로시는 의회에서 무거운 세금과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소리 없는 민중을 위해 정부를 탄핵하는 연설을 했다. 의회는 로시의 제안을 모두 부결했다. 로시를 지지하는 민중은 콜로세움에서 국민대회를 열어 반항했다.
군대가 출동하여 탄압하자 로시는 국외로 도망가고 브루노는 체포되었다. 브루노는 가혹한 고문과 음험한 위조 편지 등을 이용한 모략에도 굴하지 않고 국가 권력과의 장절한 투쟁 속에서 로시 만세라고 외치다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는 죽으면서도 동지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이윽고 극악한 독재 정권이 타도되고 고난 가득한 혁명의 길이 화려하게 성취되는 날을 맞이했다. 도다는 이 소설을 통해 순수한 사명을 자각하게 하면서 혁명을 위해 시대의 권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의 정열과 집념, 그리고 동지의 우정, 정의, 언론의 힘, 단결의 중요함을 철저히 주입하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 훈련의 근저에는 어디까지나 불법 천리가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도다는 어서의 3대 비법 품승사나 제법 실상초, 사도어서, 학회의사부로 전답서 등을 강의했다. 그리고 격하기까지 한 기백으로 자신의 혼백을 어떻게든 청년들의 가슴에 남기려고 했다. 어느 때는 신주쿠구 샤쿠닌초에 있는 사무실에서, 또 어느 때는 고이와의 어느 청년부 집에서 하는 등 장소를 바꾸었지만 먼저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일부터 시작했다. 도다는 피로도 잊은 채 열정을 다해 광선유포 수행이라는 사명과 미래의 위대한 전망을 이야기했다. 이 모임은 나중에 결성되는 남자부 수호회의 성구라고도 해야 할 회합이었지만 도다 자신의 안위가 안정되지 않은 시기인 만큼 무시무시한 기세였다. 아직 두 회사의 문제가 도다의 어깨를 변함없이 짓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신용조합의 청산대책과 신설한 다이토 상공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어렵기 짝이 없는 운영이었다. 신용조합의 청산은 마키구치 문화의 실업가 그룹에서 한 사람이 사무국장을 맡아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학회의 이사로서 법화경 강의의 제1수료자였지만 학회 활동에서는 점차 멀어졌다. 하지만 이에 타산이 빠른 그는 사업면에서 도다와 접촉을 유지했다. 그는 조합이 존망의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청산인으로 나섰다. 그런데 막상 청산 대책이 절망적으로 되자 도다에게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합의 약점을 미끼로 오히려 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공궁에 빠진 도다를 심하게 괴롭혔다. 다이토 상공 쪽은 신주쿠 샤쿠닌초에 있는 토방의 책상 몇 개를 놓은 쓸쓸한 사무실에서 직원 몇 명이 아직껏 남아 고투를 계속했다. 그들은 과연 불평을 참고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이미 1년 넘게 계속 기울어져 가는 회사 일로 피로에 지친 듯 했다. 의욕을 잃어 때로는 어두운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있었다. 도다는 그들의 심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사태를 호전시킬 방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그들의 초조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던 2월 초순 어느 날 도다는 사무실 창가에서 황폐해진 빈터의 한쪽 구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보게, 저 마른 풀을 잘 보게. 직원들은 의아한 얼굴로 도다가 가리키는 무성한 풀숲을 보았다. 말라 비틀어진 풀숲을 누구 하나 청소하는 사람도 없었다. 직원들은 마른 풀을 치우지 않아 꾸중을 듣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저 마른 풀도 잘 보게. 이제 푸른 싹이 나오지 않는가.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생명 자체의 불가사의한 힘이다. 이 힘을 우주에 변만하는 남묘 호랭기큐라고 해도 좋다. 저렇듯 말라 죽은 풀에 어떻게 푸른 싹이 나오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있는 사실이다. 어느 여직원이 사무실을 나와 마른 풀을 헤쳐보았다. 풀숲 뿌리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싹이 여러 개 있었다. 여직원이 놀라 말했다. 어머, 귀여워라. 도다는 웃으면서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 회사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말라버린 풀처럼 보이겠지.
무엇보다 자네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확실히 기나긴 겨울이었다. 하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봄이 온다. 틀림없이 봄이 온다고 정해져 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남묘 호랭개교가 있고 순수한 신심이 있기 때문이다. 세간에서 아무리 마른 풀 같은 회사라고 말해도 새싹이 나올 때가 반드시 온다고 정해져 있다. 만약 대성인 불법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믿기 바란다.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된다. 이런 괴로운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모두 분발하기 바란다. 도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원하듯 말했지만 직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확실히 풀의 싹은 남쪽 풀숲에서 움트고 있었다. 도다가 이야기할 때까지는 누구 한 사람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겨울과 같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 아직도 옛날부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노라. 겨울이 가을로 되돌아간 것을. 아직도 듣지 못했노라. 법화경을 믿는 사람이 범부가 되었음을. 이라는 어서 한 구절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직원도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차츰 침착한 투지라고 해도 좋은 부동의 신념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도다의 확신에 찬 행동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파동을 넓힌 사례를 이미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평소 아랫사람을 소중히 하는 그가 지금의 난국을 보다 못해 스스로 진두에 서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한 이상 이미 직원들은 큰 배에 올라탄 기분이었다. 도다는 이 무렵 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순간을 느꼈다. 2월 초순의 매우 추운 날이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숨을 내쉴 때마다 보이는 흰 입김으로 얼어붙을 듯한 추위를 알 수 있었다. 해질녘이 가까워지자 도다는 홀로 니시칸다의 학회 본부를 나와 종종 걸음으로 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늘은 불그스름하게 물든 아름다운 저녁놀이, 묘하게도 밝았다. 하얀 입김을 내뿜는데도 도다는 왠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하늘은 어디까지나 이상하리만큼 밝게 느껴졌다. 그는 기이하다는 생각에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가슴은 갑자기 커다란 넓이를 가진 듯 그것이 그대로 하늘로 순식간에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찬란한 세계가 갑자기 그를 감쌌다. 도다의 발은 평화롭고 고요하게 땅 위를 밟고 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는 보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떠올렸다. 그는 저 감옥에서 깨달은 그 희열의 순간을 지금 또다시 체험한 것이다. 우주대의 넓이를 가진 그의 생명은 허공에 펼쳐지고 무한한 우주는 그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창제하고 억누르기 힘든 환희에 몸을 떨었다. 빛날 만큼의 충실감을 자각한 채 대우주에 편만하는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내포한 일순을 어렵지 않게 감득했다. 도다는 문득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잿빛거리와 쓸쓸히 늘어선 집들, 그리고 어깨를 움츠린 채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는 정신을 차렸지만 지금 전 생명으로 알게 된 실감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속박이 씻겨내리듯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고마운 일이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나는 엄연히 수호받고 있다. 내 생애는 대어본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황혼에 가까운 어수선한 거리였다. 야간학교에 가느라 서두르는 학생들이 잇따라 무리를 지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이날부터 며칠 후였다. 청산 중이던 신용조합에
대장성의 의향이 통달되었다.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조합을 해산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전무이사로서의 도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일단 끝났다고 봐도 좋다. 조합의 해산이 가능하다면 법률적인 책임도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사태는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두운 구름 속에서 한 줄기 힘찬 광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하순 이래 질풍노도와 추상의 한복판에 있던 괴로운 저 세월은 악몽이었던 것인가. 국법에 따른 법률적 제재가 전적으로 불가피하여 그토록 절망적인 모습으로 도다 조세이의 몸을 덮치려 했다. 국가는 법률 적용을 굽히지 않는다. 도다보다도 고문 변호사들이 포기한 사태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행운을 내리게 했는가? 도다는 지금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무량의 일법에서 생긴다. 불법이란 바로 모든 인과의 법칙을 꿰뚫는 근본법이다. 그러므로 불법을 근본으로 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도다는 신용조합 문제의 귀결에서 불법은 반드시 왕법보다 뛰어나다는 확실한 실증을 몸으로 느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의 무량한 역용은 도다를 구제했지만 또 동시에 그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경고한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도다는 뒷날에 대한 염려가 소멸되었음을 알자 남은 생애에서 사명 달성을 위한 결의를 강하게 굳혔다. 이제는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안일함과도 결별해야만 했다. 이 자리에서 그의 마지막 날까지 이루는 도정은 결정되었다. 2월 11일은 도다 조세이의 만 51살 생일이었다. 도다는 이날 오후 니시칸다의 사무실 2층에서 최고 간부들에게 어이구전을 강의했다. 그 강의는 신의 품에 제6세존 대은지사로 들어갔다. 도다는 이상하리만큼의 정열로 어본존의 대은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선언이라도 하듯 이렇게 강의를 매듭지었다. 여러분은 어쩌면 믿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불법은 반드시 왕법보다 뛰어나다는 확증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은을 받은 도다 조세이의 이 몸은 이젠 묘법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 외에 보온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난사도 수행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회장이든 뭐든 광선유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견이 있어 도다의 제자가 된 이상 오늘부터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모두 도다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했지만 회장이라는 한마디 말만이 모두의 가슴에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도다 선생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드디어 때가 온 듯하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장 주대의 시기가 이제야 왔다. 선생님이 승낙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그들은 강의가 끝난 뒤에도 기쁨에 들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인 3월 11일 일요일, 도쿄 간다에 있는 교육회관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주로 도쿄의 회원이 모였지만 수백 명이 참석했다. 단상에 선 도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혈색을 띠고 있었다. 지난 가을 총회 때와는 달리 원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확신이 가득한 그의 강연은 당시 전란의 도가니가 된 한국전쟁을 언급했지만 그 승패나 정치적 해결에 그의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유엔군은 북한군을 압도하여 다시 서울을 탈환하려고 공격했다. 죄도 없는 수많은 민중이 얼마나 참혹한 고뇌에 부서지고 있는지 도다는 그 현실을 깊이 생각한 것이다. 나는 전쟁의 승패, 정책, 사상에 관한 시비를
지금 여기서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또 자식을 찾거나 부모를 찾아 헤매는 민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점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며 슬프고 괴로워하다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하고 분노하면서 죽은 젊은이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 이렇게 외치다 살해당한 노인도 있을 것입니다. 또 육친을 모두 잃어버린 채 부모나 형제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는 아이들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유엔군이 왜 여기에 왔는지 틀림없이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라는 물음에 깜짝 놀라 밥이 우리 편이고 집이 있는 쪽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태연한 얼굴로 대답하는 광경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청중 속에는 킥킥 웃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도다는 웃지 않았다. 이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일반 회원들 속에 섞여 장내 한 구석에서 도다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신이치 역시 웃지 않았다. 불사조처럼 소생하여 지금 단상에 선 도다의 모습을 보고 신이치는 남모르게 수희의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생님을 지켜온 지난 세월, 이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가. 선생님은 저렇게 건강하고 활달하시지 않은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아무도 모르리라. 몰라도 좋다. 도다 주세이는 이해하기 쉽도록 입정안국론의 글월을 인용하여 이런 비참한 현실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발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생명의 대법인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 외에는 없다고 하고 간요 8번 초의 한 구절을 배독하며 이렇게 결론지었다. 한반도 민중의 처지를 불법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어제는 일본의 처지, 오늘은 한국의 처지, 내일은 또 어느 나라의 운명이 되겠습니까? 세계 민중을 걱정함과 동시에 부처의 금원이 허망하지 않음을 생각하면 이 소란한 모습이 바로 대성인 불법이 지금이야말로 일본에서 흉흉하여 이윽고 동양으로 세계로 광선유포될 서상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모두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합쳐 니치렌 대성인의 7문자의 법화경을 믿고 이 고귀한 불법을 찬탄하고 유포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의 광선유포의 때는 지금입니다. 이미 동양 광선유포의 징조도 나타났습니다. 불칙을 받은 창가학회의 투사들이 성구를 끊고 나아가야 할 때가 마침내 왔습니다. 도다는 먼저 이 임시총회에서 확신에 찬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알고 조직을 새로 편성하는 준비에 드디어 착수하고자 했음에 틀림없다. 또 이 3월 11일은 등기부에 기록된 도코건설 신용조합이 조합원의 의결에 따라 해산된 날이기도 했다. 도다를 그토록 괴롭히던 조합도 이날로 이 지상에서 소멸된 셈이다. 수많은 채무는 도다의 개인의 부채로 정리되고 신용조합으로서 법률상 의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그는 이 모든 우려를 없애는 하나의 획을 긋는데 훌륭히 성공했다. 그야말로 인내와 전진으로만 사람의 길은 열리는 법이다. 도다는 고양된 박력으로 차례차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자 손을 쓰기 시작했다. 먼저 1월 이후 휴관 상태인 대백년하를 서둘러 복간했다. 그리고 기관지로서 신문을 발간하는 작업을 단행했다. 충당해야 할 자금 등이 있을 리 없지만 광선유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통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월 17일 도다는 자택으로 야마모토 신이치, 모리카와 가즈마사 등 4명을 불러 최초의 기획회의를 열었다. 도다는 근본 지침을 제시하면서 원대한 구상을 말했다.
이 신문으로 광선유포의 도화선에 불을 땡겨야 한다. 이 신문이야말로 학회의 천병이다. 모든 의미에서 언론전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 먼저 일본의 언론계를 좌우할 만큼의 자부심과 박력이 있어야 한다. 초보자의 모임이므로 처음에는 서투른 신문이 나오겠지만 광선유포의 신문이므로 유례없을 만큼 정확한 신문이어야 한다. 독창성을 크게 발휘하여 모든 서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신문을 만들어주길 바라네.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정확하기만 하면 독자는 반드시 신뢰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읽기에 아주 근사하고 재미있다면 더욱 좋겠지.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군. 하하하. 도다의 구상은 신문 하나에 대해서도 그칠 줄을 몰랐다. 하여간 두고 보라. 머지않아 일본 제일의 훌륭한 신문이라고 듣게 될 때가 온다. 그러려면 그만큼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 실력도 있어야 한다. 힘은 어본조님에게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힘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비참한 일이다. 오늘이 17일인가? 2에서 3일 정도 진지하게 생각해서 편집 계획을 갖고 오게. 그리고 21일에 제1회 편집회의를 열기로 하자. 자, 오늘은 느긋하게 술이라도 마시고 싶구나. 도다는 기분이 매우 좋았지만 속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 4명은 당황하고 말았다. 그들은 급히 매일 나오는 신문을 구석구석까지 읽었다. 각양각색의 보도기사 외에 사설이 있고 소설이 있고 사진이 있고 칼럼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좁은 지면에도 여러 가지로 궁리하여 몇 가지 변화를 주고 있었다. 광고란에도 지나칠 수 없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각자 마음껏 상상을 발휘하여 제1회 편집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서로 꿈같은 안을 가지고 모였지만 구체성이 빈약했다. 다만 일본 신문의 사회면 대신에 좋은 신앙 체험을 계속 게재해야 한다는 안이 겨우 현실성 있는 독창적인 계획으로 받아들여졌다. 도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체험담은 대단히 좋다. 그러나 상당히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거짓이 되고 만다. 거짓이 될 뿐만이 아니다. 되는 대로 적당히 쓰면 망상적인 미신 같은 저속한 기사가 되기 쉽다. 체험담은 쉬운 듯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밖에 하고 말할 수 있는 안은 없는가? 먼저 안을 세우고 그것을 간부에게 쓰게 하면 된다. 초보자도 3년, 5년이 지나면 훌륭한 전문가가 된다는 사실을 도다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므로 자네들의 가슴속은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초보자의 좋은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모든 이로부터 일본 제일의 훌륭한 신문이라고 듣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한다. 지금 자네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왠지 먼 미래의 몽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는 창간호가 나와도 다음 호부터는 금방 막히고 만다. 확실히 정작 신문을 발간하게 되면 제멋대로인 몽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신문 이름으로 분카신문, 속하신문, 고세이신문 등의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결국 세이쿄신문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당분간은 월 3회의 순간으로 발행하고 블랭기판 2쪽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면을 어떻게 구상하느냐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다. 온통 체험담만 나열한다고 신문이 되지 않는다. 먼저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사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야마다 이라나 이시카와 등 신신보다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쓰게 하면 된다. 스태프 한 사람이 도중에 말했다. 사설은 선생님이 써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그래, 쓰겠네. 아무도 쓰지 않는다면 내가 쓸 수밖에. 하지만 나는 허세를 부리는 사설보다 짜릿한 촌철살인 같은 짧고
재치 있는 글을 쓰고 싶군. 독자는 다른 기사는 읽지 않아도 짧은 기사는 의외로 읽는 법이지. 자신에게 맞추어 생각해보게. 그래, 촌철이라는 박스 기사를 만들자. 처음에는 연습 삼아 모리카와 자네가 써보게.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설도 하나 써야 하겠지. 소설이요? 속성 편집원들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소설을 게재하는 것까지는 누구 한 사람 생각하지 못했다. 소설 말이네. 장편 소설이다. 신문을 만들려면 소설 정도는 있어야 볼품 있지 않는가? 그래도 누가 씁니까? 선생님이십니까? 그렇다네. 내가 쓰겠네. 내가 쓰면 곤란하다는 듯한 얼굴은 하지 말게. 제목만큼은 이미 정해두었다. 이름하여 인간혁명이다. 와, 굉장하군요. 저자의 이름도 지었다. 묘오공이다. 예? 이상한 이름이군요. 그렇지. 잘 모를 테지. 그렇다고 손오공의 형제는 아니라네. 하하. 오공이라는 말은 공관을 깨닫는다는 의미이다. 서유기를 지은 사람은 불법에 꽤 정통한 사람인 모양이다. 나는 묘오공, 다시 말해 묘법의 공간을 깨달았다는 의미이다. 어떤가? 좋은 이름이지 않은가? 도다는 참으로 즐거운 듯했다. 훗날의 이야기지만 이 연재소설은 도다가 서거하기 1년 전에 묘공저 인간혁명으로 출판되어 당시 베스트셀러로 호평받았다. 어떤 소설입니까? 졸지에 기자가 된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했다. 이미 편집회의는 잊은 듯했다. 소설은 소설이라네. 이런 것 저런 것이 있겠는가? 아직 짐작도 안 가지만 뭐 한번 읽어보게나. 재미있을 걸세. 오늘은 애독을 부탁하는 정도로 해두자. 갑자기 기자가 된 그들 중 한 명이 틈을 주지 않고 말했다. 대강 줄거리라도 듣지 못하면 기자로서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도다는 웃으며 답했다. 그러면 이 대작가가 구상하는 구조를 간단히 말해볼까 하네. 먼저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등장한다. 주인공은 그 주민 중 한 사람인데 인쇄공으로 게으름뱅이 주제에 보잘것없는 이론을 펼치는데 아주 능숙한 자라네. 그러나 가난해서 아내에게 고생만 시키고 있지. 이런 남자가 신심을 하면서 얼마나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이다. 소설이라고 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불행해지는 이야기가 많지만 인간혁명은 그 반대라네. 인간이 소생하는 이야기라네. 도다는 은단을 씹으며 소설의 줄거리를 힘차게 이야기했다. 세이쿄신문은 다음 달 4월 20일에 제1호가 발간되었다. 발행 부수는 불과 5,000부였다. 일면 머릿기사에는 미타카 사건에 유일하게 유죄를 받은 피고 다케우치 게이스케를 언급하면서 묘법을 수지한 사람의 신념과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의 신념을 대비시켜 예리한 논진을 전개했다. 이 기사도 도다가 집필했다. 촌철난도 결국 모리카와 가즈마사로는 잘 되지 않아 도다가 쓰고 소설 인간혁명도 썼다. 도다는 창간호부터 편집장이자 논설 기자이고 또 소설가로 활약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다가 신문인이 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광선유포에 몸을 던지는 지도자였다. 도다는 3월 28일에 열린 지부장회에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미 부동의 결의로 가득한 그는 3월의 총절복 성과가 95세대라고 듣고 한심하다는 듯 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다가 마음속에 기약한 미래의 청사진과 학회의 현상 사이에 아득히 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누구 산수에 능한 사람 없는가? 지금의 숫자로 도대체 몇 년이 지나야 광선유포를 할 수 있는지 시험삼아 계산해보라. 이런 비율로 간다면 광선유포는 10,000년 정도는 더 걸리고 만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부장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 모습이 도다를 초조하게 했으리라. 도다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서 질타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에서 발발한 동란 하나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세계 현상에 눈을 뜨기 바란다. 내일의 운명도 모르는 동양민족, 아니 세계 인류의 광명을 비추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닌 니치렌 대성인의 자비를 안겨주는 일이다. 다시 말해, 광선유포 외에 결단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대위협을 누구의 손으로 해야 하는가? 불의를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창과 학회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은사 마키구치 선생님 이래의 숙명이다. 불초 도다는 지난해 이래 첫째 법화경 강의로 대죄를 받고 둘째 왕법은 끝내 불법을 이기지 못한다고 깨닫게 되었다. 이 두 가지 큰 현증으로 나는 더욱 깊고 굳은 확신을 얻었다. 이제 나는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 우물쭈물하는 약졸들에게 얽매일 때가 아니다. 약졸은 빨리빨리 떠나야 한다. 도다의 격렬한 질타에 지부장들은 참으로 깜짝 놀랐다. 도다가 간직한 미래도와 학회의 현상 사이의 막막한 거리는 사실 도다의 생각과 지부장들의 생각 사이에 있는 간격 때문이었다. 도다는 그 사실을 깨닫자 이 간격을 급속히 메우고자 했다. 요컨대 정예주의로 나아가자고 결의한 것이다. 그리고 서둘러 조직을 정비하고자 고심했다.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은 4월 6일, 도다는 강의가 끝나고 곧바로 계속해서 임시 지부장 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기요하라 이사가 갑자기 지부를 통폐합하는 의안을 제출하고 현재의 20여 개 지부를 정리통합하여 12개 지부로 하자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 취지는 아래와 같다. 대지부제로서 몇 개의 지부가 속한다. 지부의 임원은 지부장 외에도 간사와 지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부를 A, B, C 이렇게 3단계로 나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차례차례 통폐합한다. 그때까지의 지부는 거점 그대로 지부로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므로 매우 강력한 지부도 있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취약한 지부도 많았다. 같은 지부라고 해도 큰 격차가 생기고 말았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준마와 집 나르는 말이 똑같이 전열에 나란히 서 있는 형상으로 보조가 맞지 않아 그대로 돌진한다면 장래의 자연이 화근을 남길 것이 분명했다. 도다는 참신한 출발을 위해 정예 멤버를 선구에 세워 전진에 이은 전진을 감행할 태세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을 다시 A, B, C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세대수나 실적을 고려하여 각각의 순위 중에서 서로 경쟁하며 지부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2개 지부와 지부장 이름은 다음과 같다. A급 스루미 지부 모리카와 고지, 가마타 지부 고니시 다케오, 고이와 지부 이즈미다 히로시, 스기나미 지부 기요하라 가스, B급 분교 지부 하라야마 고이치, 나카노 지부 간다 조지, 스키지 지부 오바 가스조, 아다치 지부 후지카와 히데키치, 시키 지부 이다 고지로, C급 혼고 지부 사기 가지노부, 무코지마 지부 호시야마 고조, 조토 지부 우스다 마사오. 이 밖에도 5월 3일 직후에 도호쿠의 센다이 지부와 규슈의 야메 지부에 발령을 냈다. 이들 14개 지부의 시대는 상당히 오래 이어지고 10만 세대가 넘게 발전한 지부도 있었다. 이러한 조직 정비와 동시에 도다 주세이를 회장으로 추대하는 서명운동이 전 학회원 속에서 선풍처럼 휘몰아쳤다. 서명이다, 서명!
좌담회에서도 그 목소리는 되풀이되고 또 부지런히 회원의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 모습에는 기쁨이 있고 진지함이 있고 드높은 긍지가 있었다. 그 중에는 서명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전쟁 전부터 신심을 시작한 오래된 회원들이었다. 예를 들면 전쟁 전부터 이사인 경제인 그룹이나 또 스스로 마키구치 문화의 제1인자라고 자임한 데라카와, 미야지마 등 그들 무리의 이름은 서명부 속에서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날 두꺼운 도다 회장 추대 찬성 서명부를 펼쳐보면 먼저 갱지의 등사판으로 인쇄한 초라한 취지서가 게재되어 있다. 이 취지서는 기요하라 가스가 썼다. 그 내용은 표현이 약간 어색했다. 필시 이상한 감격과 흥분, 흘러넘치는 감격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으리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건대 타각의 현세에 생을 받음은 광선유포를 위함이다. 본 학회는 불연이 깊어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선생님이 법화경에 몸을 바치신 지 7년. 그 공덕은 학회 내에 가득 넘쳐 광선유포의 대원에 불타는 투사가 3천을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이는 은사를 능가하는 초대이사장 도다 조세이의 실천력과 광선유포 대원의 소치이기도 하지만 대성인의 눈으로 보자면 어린아이가 바닷가 돌을 헤아리는 것과 같지 않은가. 게다가 또 도다 선생님의 몸을 삼장사마가 다투어 덮치니 뜻있는 사람은 모두 학회의 앞날을 우려했다. 그러나 도다 선생님의 큰 뜻을 아는 우리는 그것을 달을 가린 떼구름이라고 여기고 한바탕 바람이 불고 지나가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며 자신의 진영을 보호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개별 지도를 선생님에게 받으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그 보람으로 돌연 때가 왔다. 도다 조세이 선생님은 무엇인가 잡으신 것 같다. 위대한 신앙의 확신을 얻으신 것 같다. 보무도 당당히 제1진으로 나오셔서 하겠다고 외치셨다. 격렬한 질타와 명령은 끊임없이 쏟아져 기다리던 동지들은 기뻐하고 게으름 피우던 동지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에 넘쳐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만세! 장군이 출연했다. 회장이다. 회장이 출연했다. 명예로운 이대 회장이. 창가학회는 진굴한다. 제2대 회장을 추대해야 한다. 찬성한다고 양손을 들어라. 그리고 손을 내려라. 추대에 서명하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미래의 동지에게 치욕을 당하지 마라. 서둘러 서명하라. 진굴의 나팔은 이미 울렸다. 서명한 사람은 합계 3천여 명이었다. 총계를 추정해보면 당시 학회원의 세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거의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이 3천여 명은 1950년부터 1951년 초두까지 전개된 학회의 격동기에 분동되지 않고 도다 조세이를 경애하고 신심을 관철한 정예 3천여 명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다 조세이가 회장에 취임했을 때 그는 흉중에 전진에 이은 전진이라는 굉장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도다의 그 일념은 둑을 무너뜨리듯이 전쟁 후 일본 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조직력이 되어 힘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이 3천여 명 각각의 인생 항로와 역사도 그대로 인간혁명의 역사일 터이다. 그것은 또 3천여 편의 소설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천만의 인간혁명이라는 실증을 거듭하면서 광선유포라는 한편의 위대한 서사시를 훌륭히 엮어낸 것이다. 도다 조세이의 회장 추대식이 이르는 1951년 5월 3일까지의 몇 달간은 험난한 도정이었다. 단기간에 갖가지 장애를 극복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다는 하루하루 주도 면밀한 정비와 정밀한 배려 그리고 대담한 기획, 실천을 계속 거듭하며 그 비원을 실현하고자 분골쇄신했다. 지금 조센사 본당에서 회장 취임의 결의를 말하는 그는 미래에 걸친 진로를 계속 전망하며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해야만 했다. 도단은 광선유포 대원 성취의 어본전 신청에 이어 승속이 일체가 되어 광선유포를 추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불행하게도 어본전을 함부로 하부하지 않는다며 신도 절복에 대한 열성을 꺾어버리는 승려가 극히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본전은 일체 중생을 위해 하부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의 점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찰을 세웠는데 본전을 하부하지 않는다면 사찰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래서는 그저 중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선유포란 사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정법이 유포되어 중심이 되는 법성이 필요해서 절을 짓는 것입니다. 또 전쟁 때 신본 불정론을 주장하며 당신의 법주상인을 괴롭히고 또 학회 탄압의 인을 만든 가사하라 지코라는 악승이 지금도 역시 승적에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신도로서는 유감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다의 목소리는 엄하게 공격하는 것 같이 울리는 면도 있었다. 도다는 모든 것이 격동하고 변동하는 노도가 소용돌이치는 시대에 그들이 승려로서 참된 자세를 자각해 주기를 원했으리라. 도다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 승려가 만약 광선유포를 향한 열성을 갖지 않는다면 성실한 신도는 괴로워하고 희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일은 성운에 비추어 보더라도 잘라 말해야 할 도리이다. 그 정신이 없어지면 봉건사회의 단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성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시대에 상응하는 종문의 영원성과 발전성도 없어지고 만다. 도다는 계속 말했다. 그러므로 승려를 존경하고 악승은 훈계하고 파함으로써 종단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고 승속일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원컨대 승려도 학회의 이 확신을 칭찬하고 승속일체의 관점에서 신자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는 승려를 존경하기 바랍니다. 또 서로 질투하는 일 없이 모두 함께 대성인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본에서 멀리 동양으로 세계로 본전을 유포하는 날이 오기를 대어본존께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도다는 여기서 종문을 언급했지만 1년 뒤에 입종 700년째인 4월에 불행히도 가사하라 사건이라는 유감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도다는 이미 종문의 존망이라는 위기를 초래한 화근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에 틀림없이 깊이 괴로워했으리라. 도다는 회장 취임의 결의를 밝히는 인사에서 창가학회는 지용의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서 광선유포 대원 성취의 어본전 신청, 승속일체의 기원까지 이야기를 진행했다. 나머지 남은 것은 그의 생애를 건 광선유포 실현을 위한 투쟁과 그 방도를 명확히 하는 일이었다. 도다는 순간 입을 다물고 서 있었다. 장신의 몸은 지금 가랑하는 청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 빛나는 듯이 느껴졌다. 도다는 지금 사색에 사색을 거듭해온 요 몇 달 동안의 진술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대에서 부처와 동등한 경애에 서서 이 세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에 철저하고자 한다면 오직 절복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자의 행복을 향한 최고의 수단이고 세계 평화를 향한 최단 거리이며 한 나라가 융성하는 일대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복행이야말로 불법 수행 중 최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복행은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불법이 말하는 중생제도의 문제이므로 부처의 경애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복하는 사람은 자비의 경애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종교 논쟁도 아니고 종문의 확장을 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어본불 니치렌 대성인의 자비를 행하는 일이고 부처를 대신해서 부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일념에 서서 나는 드디어
대절복을 과감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때는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입종선언을 하신 지 700년, 그때를 눈앞에 두고 생각하건대 창가업회 같은 단체의 출현이 과거 700년 동안 도대체 어디에,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커다란 긍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내 자각에서 말하자면 나는 광선유포를 위해 이 몸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75만 세대의 절복은 내 손으로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그때까지 종문에서도 75만만큼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이 소원이 살아있는 동안에 달성되지 않는다면 내 장례식을 치르지 마십시오. 유해는 시나가와 앞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알겠습니까? 마지막 말은 짧았다. 하지만 불을 토하는 듯한 열일 같은 기백은 듣는 사람의 폐부를 찔렀다. 청중은 격렬한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75만, 시나가와 앞바다라는 철화 같은 말은 각자 가슴속에서 되새기며 음미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간부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7만 5천을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닐까? 아니 확실히 75만이라고 들었다. 과연 그런 대절복이 정말 가능한 일이겠는가? 지금 있는 힘을 다해도 1년에 기껏해야 2천에서 3천 세대이다. 광선 유포는 대지를 관역으로 하는 것과 같으리라 라고 대성인이 말씀하셨으니 언젠가 그 시대가 올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도다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상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결탄코 해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멍하니 있을 수는 없다. 좋다. 장렬한 전투가 전개된다면 차라리 재밌을지도 모른다. 끝까지 해보자. 이 간부는 조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또 어느 정직한 청년은 선생님은 이런 굉장한 일을 어떻게 그리 간단하게 말씀하실까 하고 생각하며 그저 멍하니 있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75만은 꿈만 같은 숫자이지만 선생님을 시나가와 앞바다 같은 곳에 버릴 수 없지 않은가? 성실한 그 청년은 앞날이 염려스러웠다. 또 이론을 좋아하는 어떤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숫자에 놀랐다. 허풍이 아닐까? 하지만 선생님의 결의는 저렇게 강고하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틀림없이 상당히 장수하실 것이다. 묘법의 힘이다. 갱사수명이라는 말이 수량품에 있다. 선생님은 필시 오래 장수하셔서 75만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는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안심했다. 이때 야마모토 신이치는 본당 한복판의 청중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도다의 결의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일찍이 보지 못한 박력 넘치는 도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신이치는 한숨 놓으며 순식간에 어깨가 가벼워지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선생님은 후고의 염려 없이 마침내 진검승부를 펼치셨다. 준비 작업은 모두 끝났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준비 작업이었을까. 앞길에 가로놓인 것은 전대미문의 광선유포라는 실전이다. 진검승부이므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패하면 이쪽이 멸망할 뿐이다. 생의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다.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왔다. 드디어 노도와 같은 역사적인 전진이 시작된다. 나도 제2기 투쟁에 들어선다. 미래를 향한 무대는 양양하게 열려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다이토 상공의 영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빨리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다. 광선유포라는 기관차는 지금 석탄이 조금 부족하다. 기관사인 선생님에게 석탄 걱정을 하시게 하면 안 된다. 신이치는 도다의 모습을 위로하듯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자 도다 조세이의 선언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75만 세대의 달성을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었다.
도다의 생애를 건 절실한 문제가 그들에게는 그만큼 절실함으로 와닿지 않았다. 지금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는 틀림없이 가난과 병약함, 그리고 각자의 숙명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다를 따라서 75만 세대 달성이라는 광선유포의 여로를 떠나는 일이 절대적인 요청이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달았다. 게다가 이러한 자각은 모두 오로지 도다의 숭고한 일념에서 나온 것이다. 도다 조세이가 회장 취임식에서 선언한 75만 세대 절복 달성이라는 희유의 확신은 조금의 착오도 없었다. 하지만 당시 누구 한 사람 그 선언을 믿지 못한 모양이다. 애당초 세이쿄 신문 제3호에 게재된 취임식 보도기사 어디에도 75만 세대라는 숫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설마 이 숫자를 깜빡 잊은 것이 아니라면 독자 누구도 믿기 어려운 75만 세대라는 숫자를 슬쩍 생략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혹은 도다의 확신이 지나치게 무책임한 말로 세간에 알려지는 일을 경계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다의 예언적 확신이 적중하기까지는 불과 7년도 채 되지 않은 세월로 충분했다. 1957년 12월 학회의 총 세대수는 76만 5천을 달성하게 이른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3개월 뒤인 1958년 4월 2일 도다는 영취산으로 떠났다. 도다 조세이의 회장 재임 기간은 고작 7년에 불과하다. 이 단기간에 도다가 이룬 미중유의 위협은 모두 그의 확신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을 모조리 성취했다. 도다의 모습이 연단에서 사라지자 취임식은 간단한 경과보고에 이어 축사로 옮겨졌다. 호리곰의 니치주는 도다의 회장 취임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다렸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활짝 웃는 얼굴로 학회의 위대한 앞길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이어서 회원 대표가 교대로 일어나 열변을 토했다. 환희 가득 찬 축사는 때로는 졸렬한 표현이 되고 괜스러운 절규로 흐르기도 했다. 모두 절복에 매진하겠노라고 서원했지만 그 중에서도 야나기사와 레이코가 전란에 휩싸인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한반도의 광선유포는 도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반드시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조국이 묘법으로 빛나는 날을 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자 장내는 감동의 물결이 일고 더 한층 세찬 박수가 울려 퍼졌다. 취임식은 2시간을 훨씬 넘겼다. 모든 임원의 사직에 이어 사회자가 신조직 발표라고 외쳤다. 도다는 종이를 한 손에 들고 신임 간부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임명했다. 이때 신조직을 일람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회장 도다 조세이, 이사장 공석, 수석이사 이즈미다 히로시, 이사 기요하라 가스, 모리카와 고지, 오바 가스조, 고니시 다케오, 하라야마 고이치, 세키 히사오, 지도감사부장 미시마 요시조, 재무부장 이즈미다 히로시, 강의부장 하라야마 고이치, 지도부장 기요하라 가스, 지방절복부장 오바 가스조, 부인부장 이즈미다 다메, 청년부장 세키 히사오, 남자부장 야마기와 히로시, 여자부장 오시마 히데코, 기획부장 하라야마 고이치. 신조직 발표가 끝나자 마지막에 다시 도다의 강연 차례가 되었다. 회장 강연! 사회자의 힘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다는 필요한 기색도 없이 장례를 둘러보았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다. 긴장의 연속 속에서 진행된 회합이다. 모두 필요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도다는 생각했다. 오늘 회합이 시종일관 자연스레 긴박하게 진행된 것은 부득이했다. 하지만 활달함과 생기 발랄함을 잃어버린 회합이 되면 청중은 더욱 피로해지고 실증만 낼 뿐이다. 도다는 준비한 이야기의 주제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는 결린 어깨를 문지르기라도 하듯 좌담을 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말하면 오늘 이렇게 회장에 취임하게 되어 솔직히 기쁩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의 시절부터 초대 이사장으로서 반드시 다음 회장이 될 숙명이 있다고 예견했지만 아무래도 그것이 싫었습니다. 광선 유포를 하는 일은 대찬성이고 반드시 하겠다고 결의했지만 회장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명을 후계자로 추대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마키구치 선생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처럼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나 자신에 대해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근엄하고 고등분으로 나와는 성격이 정반대셨습니다. 한밤중까지 선두에 서서 절복을 계속하시면 제자는 뒤에서 와와 하고 구호만 높이 외쳤습니다. 청중이 이 부분에서 와 하고 웃었다. 나는 선생님과 반대로 뒤에 서서 여러분을 지휘하며 광선유포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선유포라는 것이 천황에게 어본전을 수지하게 하여 하루라도 빨리 교서가 나오면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지나친 시대착오입니다. 현대는 주권 재민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광선유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된 종교와 대결하여 나라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본전을 수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은 우선 사장이나 국회의원 또는 박사 등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웃으면서 여러 가지 예를 인용하여 이야기했다. 모두 어느새 유쾌해졌는지 껄껄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다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서에 확실하게 나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천자가 강보에 쌓여 있고 대룡이 처음 출생한 것과 같으니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앵앵 울고 있는 황위 계승자는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또한 참으로 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본전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의 어문 뒤에 이어서 대성이님은 묘법을 수지한 부처의 자식인 우리에게 멸려하지 말지어다. 멸려하지 말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경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도다가 웃으면서 말한 이야기이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의 두터운 불행의 벽에 가로막혀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으리라.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청년 중에서 이 말의 의미를 알지는 못해도 의심하지 않고 신심을 관철한 사람을 보라.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청년들은 도다의 예언을 훌륭히 실증했다. 도다는 시간의 경과를 염두에 뒀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서둘렀다. 오본조님의 이러한 참다운 공덕을 이해하는 위를 구경즉이라고 하는데 이 구경즉 앞에 있는 분진즉은 절복을 하는 위입니다. 1대1로 무릎을 맞대고 단판을 내므로써 광선유포는 성취되며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므로 광선유포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행을 하면서 오본전에게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고 하며 공덕을 조르는 듯한 뻔뻔스러운 신심이 아닌 사람들에게 악구를 듣고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진실로 절복에 몸을 던져서 더욱더 오본전을 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덕은 엄연히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오본전님은 결코 빌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아무쪼록 기원하겠습니다 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선유포를 위해 초석을 하나하나 옮기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앞으로 여러분에게 무리한 주문을 기탄 없이 하고자 하므로 꼭 응해 주셔야 합니다. 도다의 이야기는 20분 정도로 끝났다. 모두 상기된 얼굴이었지만 웃음을 띄었다.
그러나 이날의 취임식이 앞으로 얼마나 깊은 의의를 가질지 누구도 깊이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부동의 안심감이라는 것이 각자의 가슴속에 솟아올라 정착된 것은 사실이다. 도다와 맺은 참된 사제의 유대는 전쟁 후 이때 비로소 확고히 굳어졌다고 해도 좋다. 이날을 기해 불순분자는 자연스레 모조리 씻겨 떨어지고 도다를 중심 핵으로 한 교단의 독창적이면서 순수한 단결이 그 모습이 되어 나타났다. 요컨대 일찍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묘법의 교단이 탄생한 것이다. 마지막 폐회사는 신임 이사인 오바 가스조가 발표했다. 남달리 감격하는 버릇이 있는 오바는 고함을 치듯 오늘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절복의 약진을 굳게 다짐하고 끝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학회가 지휘, 회장 도다 선생님. 사회자인 하라야마 이사가 힘차게 외쳤다. 몇 번이고 도다가 등장했다. 도다 자신의 진두 지휘가 그야말로 필요했다. 그리고 참석자 모두 도다의 원기 있는 모습을 언제까지고 응시하고 분명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싶어 했으리라. 도다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상의를 벗고 북채를 잡았다. 부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휘는 기백입니다. 우리는 투쟁에 임할 때 그 무엇을 잡고 지휘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카스기 신사쿠라는 메이지 유신의 지사는 유쾌한 사나이로 샤미센을 켜면서 기헤이 타이를 지휘했습니다. 샤미센보다 이 북채가 훨씬 훌륭합니다. 그는 자, 시작한다 하고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꽃이 하룻밤에 지듯이 나도 지노라 깃바람에. 노래는 장내를 뒤흔들 만큼의 대합창이 되었다. 그 민중의 노랫소리는 저녁 하늘로 울려 퍼졌다.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손뼉을 치면서 모두 목청껏 노래했다. 사회자는 회합 종료를 선언했다. 장시간에 걸친 취임식이었다. 몇 시간은 좋게 걸린 듯했다. 다음 축하회까지는 잠시 휴식 시간이다. 많은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출구에서 각자 신발을 찾아 신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달아서 뭉툭해진 남학신이 있었다. 구두코가 벌어진 구두도 있었다. 더러운 운동화도 있었다. 낡아 빠진 집신까지 있었다. 신발이 하나의 생활 수준을 나타낸다면 이날 모인 사람들의 생활 상태는 몹시 가난하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기쁨에 빛나는 그들의 얼굴은 엄청난 재산이 있는 사람보다 늠름하고 행복을 확신하는 듯이 보였다. 축하회 준비가 끝났다. 본당에서 거실에 이르기까지 일회용 나무 도시락과 음료수가 놓여 있었다. 벌써 저녁이 되어 전등을 켜기 시작했다. 당초에는 축하회에 참석할 유지를 350명으로 예정했다. 그런데 취임식이 다가오자 참석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이틀 전에는 도시락 400명분을 추가로 주문해야 했다. 도시락집은 당연히 당황했지만 그러면서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이틀 밤을 꼬박 세워 750명분을 준비했다고 한다. 도다는 기뻤다. 진심으로 감사했다. 수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자신의 회장 취임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활기차게 담소하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도다는 참으로 맛있게 술을 마셨다. 도다는 어느새 지난 추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1937년에 창가 교육학회를 본격적으로 발족했을 때 회원은 100명 정도이고 대부분 교육 관계자였다. 그러나 지금 회장 마키구치는 이미 서거하고 그 당시 문화생인 생존자들도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오직 자신뿐임을 발견할 따름이었다. 고작 14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동안의 격변을 새삼 느끼고는 전쟁 중 탄압으로 입은 깊은 상처를 생각했다. 지금 창가학회는 그 깊은 상처에도 개의치 않고 멋지고 생기발랄하게 소생했다. 눈앞에 있는 이 수많은 회원은 그때의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교육자들이 아니다. 모든 계층을 망라한 서민들이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은 진정한 지용보살이라는 사실이다. 대절복을 감행할 부처의 군세인 것이다. 도다는 이 성대한 축하회를 은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기뻐하는 마키구치의 모습을 생각하자 분함이 새삼 가슴에 치밀었다. 식장에서는 노래가 차례차례 이어졌다. 이윽고 도다 주위에 원기왕성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외쳤다. 영차! 환호성과 함께 도다의 몸이 하늘로 떠올랐다. 행가래가 시작된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얼른 사람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도다의 몸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도다의 몸 중심부 밑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그리고 행가래에서 떨어지는 도다의 몸을 그때마다 떠받쳤다. 한순간에 드라마가 끝났다. 곁에는 하라야마 고이치가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하라야마가 싱긋 웃더니 신이치에게 속삭였다. 이젠 자네가 건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축하회장은 노도와 같은 환희의 도가니로 바뀌었다. 이날 5월 3일은 일본의 헌법 기념일이기도 하다. 1947년 5월 3일 평화헌법을 시행한 지 5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이었다. 4월 11일에 해임된 메가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후임인 리지웨이는 이날을 위해 5월 1일 성명을 발표했다. 리지웨이는 성명에서 헌법이 시행되고 4년 만에 일본은 희망이 가득한 평화적인 부흥 상태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은 정식으로 강화조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정부는 지금 각 당사국 정부와 타협하여 이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결실을 거둘 것은 확실하다. 그때에 대비하고자 요컨대 일본이 국내 문제 처리의 전권을 회복하는 날에 대비하고자 현재의 점령 정책, 다시 말해 일본 정부의 책임 수행 능력에 비례하면서 점령군 당국의 관리를 완화한다는 현 정책은 앞으로 더욱 추진될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격전이 이어졌다. 승패가 불분명한 채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지도 모를 위기마저 내포하고 있었다. 유엔군의 완전한 전선 보급기지가 된 일본. 이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강화조약을 체결할 필요를 강요당한 미국은 동시에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전력을 한반도의 전쟁터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점령군 철퇴 후의 사후 대책을 추진했다. 강화 문제는 바야흐로 단독 강화냐 전면 강화냐로 국론이 양분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날 3일 황궁 앞 광장에서는 천황과 황후가 참석한 가운데 약 2만 명이 모여 헌법 기념일을 기념하는 의식을 행했다. 전면 강화를 외치는 총평 계열의 조합원은 5월 1일 노동절에 황궁 앞 광장의 사용이 금지되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5천 명의 경찰관 앞에서 데모를 감행했다. 이 데모에서 총평 간부 37명이 검거되었다. 그날 무코지마의 조센사에서는 도다 조세이의 창가학회 제2대 회장 취임식이 영산 1회와 같은 장엄함과 환희 속에 거행되어 미래를 향한 광선유포의 실현이 선언되었다. 도다는 훗날 이날을 기념하여 제자 몇 명에게 그날의 사진을 증정했다. 신이치에게 보낸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현재도 미래도 함께 고락을 서로 나누는 인연. 불가사의하구나.